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얼마 전 검정을 통과한 일본의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에 따르면 지난달 말 고교 1학년생이 내년부터 사용하는 296종의 교과서가 검정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들 교과서에는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겼습니다. 특히 지리총합과 공공교과서 18종에는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다,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라는 표현이 반영됐습니다. 역사총합 12종은 독도가 일본 영토에 편입되는 과정을 기술했습니다. 5년 전에도 당시 검정을 통과한 고교 교과서에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겼었는데요. 이번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에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한층 더 강화됐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이 담기자 일각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어야만 검정을 통과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는데요. 이는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실제 일본 학교 교육법을 살펴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일본의 교육과정은 크게 국가, 지역, 학교 단위로 나뉘며 지역과 학교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구성됩니다. 국가교육과정은 우리나라의 교육부 격인 문부과학성이 결정하고 문부과학성은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담아 학습 지도 요령을 발표합니다. 학습 지도 요령은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처럼 교육 방향과 목적을 다루는 가장 상위 개념의 교육 매뉴얼입니다. 일본의 학교 교육법 시행 규칙을 보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정하는 것 외에 교육과정 기준으로 문부과학 대신이 별도로 공시하는 고등학교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말해 법적으로 일본의 교육과정은 문부과학성이 발표하는 학습 지도 요령에 따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문부과학성이 학습 지도 요령을 발표한 후에는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를 배포하는데요. 이때 해설서에는 개정 교육과정의 배경, 취지, 의의 등이 적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일본 교과서의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교과서 검정을 통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조법중 우석대 역사학과 교수는 이제 일본 교과서에는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표기하지 않으면 통과가 안 되게끔 만들어버렸다. 4에서 5년, 5에서 6년마다 교과서들이 새로 개편될 때마다 검정을 받는데 이번에도 그 과정에서 똑같은 논리와 내용을 실을 수 있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은 독도 억지 주장에 도쿄올림픽을 이용하기 시작했는데요. 성화 봉송의 경로를 담은 지도에서도 독도를 지우지 않은 것입니다. 도쿄올림픽 성화 불꽃이 지나갈 길은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에 표시돼 있습니다. 일본 영토를 표시하는 이 지도를 키워보면 희미한 점 하나가 나타납니다. 바로 독도입니다. 2년 전에는 확대하지 않아도 보일 만큼 일본 지도에 독도가 선명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외교부는 바로 삭제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며 대한체육회도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 바로 잡아달라고 서한을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면서도 지도상에서는 독도를 희미하게 바꾸는 꼼수를 부렸습니다. 한국 취재진이 그 이유를 묻자 순수하게 지리학적인 표현이라고 답했는데요. 한국의 항의를 받고 독도를 희미하게 표시하는 꼼수를 부렸으면서도 여전히 변명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게다가 일본의 독도 표기는 IOC가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에 들어갑니다. 3년 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만 해도 일본이 이런 주장을 펴면서 한반도기에 그려진 독도에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도쿄 조직위는 순수하게 지리학적인 표현일 뿐 정치적인 의미가 없다고 애둘러 답했습니다. 올림픽 성화가 2달 뒤 다케시마 역사관이 있는 시마네현 오키섬을 지나는 것도 논란입니다. 또 독도와 함께 항의했던 일본의 단독 표기 역시 홈페이지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도시에서 IOC가 그 많은 정치적 메시지를 계속 표출하고 있는데 IOC는 방관하듯 문제 삼지 않는 것도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 같은 노력은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열심히 올림픽을 이용해 독도 관련 왜곡을 해도 정작 외국인들이 일본을 찾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작당 모의하는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가스히로 간사이대 명야교수는 도쿄올림픽 때 해외 관중을 받지 않고 국내 관중을 50%로 제한했을 때 발생할 경제적 손실이 약 17조 원에 달한다고 추산했습니다. 어찌됐든 올림픽 개최를 정권의 실적으로 삼으려던 스가 총리의 전략이 경제적 효과 감소로 차질을 겪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억지를 부릴수록 한국에서는 오히려 대마도를 가져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독도와 대마도가 한국 땅임을 증명하는 일본 비밀문서와 고지도를 묶은 책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한일문화연구소와 한국미래교육협회는 17세기부터 20세기 중반까지 수집한 독도, 대마도 관련 고문서와 고지도 자료를 통해 독도와 대마도가 한국의 영토임을 확인했습니다. 1696년 일본 도토리 시마네현 통치자가 자국민이 죽도에 도해 어로를 하고 있는 데 대해 조선 땅이니 도해를 금하라는 명이 계셨으므로 그 뜻을 받들라 라고 했다는 문서를 찾아낸 것입니다. 일본이 독도를 강제로 빼앗았다는 정황이 담긴 내각회의록도 공개됐는데요. 1905년 1월 일본 내각 총무대신이 주재한 회의록에는 죽도는 조선에서 독도라 하지만 아직 점령하지도 않았고 세계 어느 나라도 점령하지 않은 무인도이기 때문에 일본에 편입한다고 결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이전까지 일본은 독도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죠. 실제로 1742년 일본인 마츠바라 마사에이가 제작한 조선 팔도 총도, 1592년 가와카미 히사쿠니가 제작한 조선 고도, 1600년대 일본에서 만든 진화 조선 고지도 등에도 독도와 대마도를 조선 땅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마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주장을 뒷받침해주는 관련 자료도 충분합니다. 부산 외국대 김문길 교수는 대마도가 한국 땅으로 표기된 대마여지도와 사본을 전시했는데요. 대마여지도는 1756년 6월 일본 지리학자인 모리고안이 에도시대 막부의 명을 받아 제작한 뒤 공인을 받은 것입니다. 현재 원본이 교토 기타노덴 망쿠에 소장돼 있는 것을 김 교수가 찾아냈습니다. 이 지도에는 부시준, 조선국지, 지레칙 부향 군령지 470리라고 적혀 있는데 이는 대마도의 부, 향, 군 모든 법칙은 조선국 부산에 준한 것이다. 거리는 470리다 라고 풀이됩니다. 즉 대마도가 지금의 부산 동래부 기장현에 예속됐던 것입니다. 사실 역사자료에서 대마도가 한국 땅이라는 근거를 찾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세종실록에도 대마도라는 섬은 본시 계림, 즉 경상도에 속한 우리나라 땅이다 라는 표현이 있고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대마도는 조선 땅으로 표기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대마도 관련 과거 소련의 외교 문서가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일제 패망 직후 소련이 대마도를 한국에 귀속시키려 했던 내용이 드러난 것입니다. 미국의 역사학자 웨더스비가 공개한 소련 문서인데요. 웨더스비는 1993년 논문에서 일제 패망 직후 소련이 바라보는 한일 관계에 대한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소련 외교부는 일본은 한국에서 영구히 축출돼야만 한다. 한국을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 한 소련의 극동지역에 항구적인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한일 간 국경을 결정하면서 대마도를 한국에 이관하는 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련의 외교부는 대마도를 일본이 갖게 될 경우 아시아 국가에 대한 침략의 발판으로 사용할 것을 우려해 대마도를 한국의 영토로 편입시키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보인 것이죠. 이 같은 소련의 우려는 아직까지도 유효해 보입니다. 일본이 2023년까지 스시마 섬에 전자전 부대를 배치할 계획을 최근에 밝힌 것입니다. 이들은 중국, 러시아 해군이 원거리 통신에 사용하는 단파를 육상에서 탐지해 일본 주변에서 활동을 상세히 파악할 예정입니다. 유사시에는 중국, 러시아 해군의 통신 교란도 맞는다고 합니다. 대마도를 군사 기지화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하지만 일본 정부의 예상과는 다르게 대마도에서 한국의 입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이전까지 대마도의 경제는 사실상 한국인 관광객들을 통해 돌아가고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마도 전체 도민이 3만 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도민보다 한국인 관광객 수가 더 많다는 현지 주민들의 증언도 있었는데요. 대마도 남쪽에 위치한 이즈하라의 중심부 가와바타 거리는 아리랑 거리라고 불릴 정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대마도의 토지와 건물들은 대부분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대마도 토지와 건물을 한국인들이 속속 사들여왔기 때문인데요. 한국 자본이 해상자위대 기지 인근 토지를 사들여 리조트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스시마시는 한국 자본에 의한 부동산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는 않지만 실제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 자본들이 스시마 주민의 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마도의 부동산 관계자들은 대마도 토지 전부가 한국 자본에 팔리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위기감을 느낀 일본 정부가 직접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까지 했는데요. 최근 일본 정부는 한국 등 외국 자본의 일본 땅 매입을 규제하기 위해 군시설과 대마도 등에서의 토지 거래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 자본의 토지 거래에 경계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인데요. 하지만 이미 한국인들에게 팔린 대마도의 토지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늦어도 한참 늦은 대처로 보입니다.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에 대한 억지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국에서도 전략적으로 대마도 관련 문제를 국제사회에 호소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